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고 쉴 때 좀 넷플릭스 같은 거 하나 볼 시간 있으실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금 엄청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 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흑백요리사가 그 요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2024년에 시즌 1이 나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 대히트를 쳐가지고 막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즌 2가 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충 시즌 1 하도 인기가 많아서 뭐 누가 나오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즌 2를 한다는 거 듣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진짜 모든 친구들이 다 이 흑백요리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흑백요리사는 꼭 봐야 한다며. 이거 안 보면은 너 한국 문화 팟캐스트 하는데 이야기할 수 없다." 하면서 "꼭 봐라."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시즌 2 저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1 에피소드까지 나왔나요? 근데 저는 10 화까지 봤거든요. 10 화까지 보고 이제 또 시간 나면은 다음 에피소드도 보려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음. 그 요리들도 다 엄청 맛있어 보이고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떤 게 특별한 요리 쇼냐면 그냥 단순히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백 요리사잖아요. 그 화이트 랭크가 있고 블랙 랭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흑 요리사들은 그냥 유명하지 않은 일반 요리사들이에요. 그리고 백 요리사는 되게 유명한 셰프들. 막 이름만 들으면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알 법한 그런 호텔의 최고 요리사라던가 막 미슐랭 뭐 몇 스타 몇 개 이렇게 받으신 분들, 그런 유명한 분들이 백 셰프님들이고요. 흑 셰프님들은 그냥 작게 가게 하고 뭐 하시는 분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들. 하지만 요리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뭐 일식 요리사, 중식 요리사, 한식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요리들도 볼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 '와, 세상에 저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음식들도 있구나.' 하는 게 좀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지식이 늘어가는 느낌? '아, 저런 재료는 저렇게 요리하면 맛있구나.' 그런 마음에 먹어보고 싶은 요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셰프님들이 하고 있는 식당 이런 곳들도 가고 싶은 곳들 막 저장해 놨고, 그리고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나라 가면은 '이 음식 꼭 먹어야지.'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뭐 물론 그냥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 가지고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밌지만 요리들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흑백 요리사에 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왜 흑백인지 아세요? 이거는 사실 한국의 신조어 한 가지 때문에 나온 건데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전이었나? 그때 금수저 막 흙수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수저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건데 금수저라는 거는 부자란 뜻이에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금으로 된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되게 돈이 많다라는 거를 저 사람은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흙은 그 까마타의 한자 흙이 아니고 흙이에요, 흙. 그 땅에 있는 모래 같은 거를 흙이라고 하잖아요. 그 흙수저라는 거는 금 아니고 은 아니고 동 아니고 그거보다 한참 밑에 있는 흙.
그러니까 뭐겠어요. 엄청 가난하다라는 뜻이죠. 수저가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하다못해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 돈이 없었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저 사람은 흙수저였어. 나는 흙수저부터 시작을 했어. 뭐 이런 그 단어들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저라는 게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요리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흙수저, 조금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흙수저. 이거를 까망으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 얘네 반대말을 금수저라고 하지 않고 금은 누가 봐도 너무 부자 이런 느낌이니까 백 그럼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백수저, 흙수저 대 백수저 이렇게 붙여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흑백요리사를 보다가 되게 한식 요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밌을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은 한국의 양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념. 양념은 그 요리의 맛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죠. 뭐 소스 같은 것들을 양념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한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양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흑백요리사 봤던 분들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봤다거나 아니면 볼 예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뭐 한국 음식 관심 있다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나중에 한식 먹을 때나 아니면 직접 요리해 볼 때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만들 때는 좀 더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뭐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때 이거는 좀 프랑스 요리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멕시칸 음식 느낌이다. 아니면 이거는 좀 일식 느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양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먹었는데 좀 커리 맛이 나. 그러면 이거 인도 느낌이 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와사비? 와사비 같은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 일본의 술 중에 미림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맛이 살짝 느껴진다 하면은 이거는 일식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에 어떤 양념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마다 음식의 특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양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느끼게 해주는 양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념을 그냥 1부터 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식이라는 요리가 되게 외국에서 볼 때는 되게 이국적이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그 특이한 재료를 쓰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요리들이 많은데 사실 이 다양한 한식들에는 기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공식.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한식들은 이 양념을 가지고 요리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양념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한식 요리할 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공식 안에 오늘 소개할 그 소스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공식을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장설파마 깨후참. 장설파마 깨후참이에요.
이 7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장설파마 깨우참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의 첫 글자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좀 외우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장이죠, 장. 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소스, 그 메인으로 이야기할 소스인데요. 장이라고 하는 거는 콩으로 만든 소스들을 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콩으로 만든 소스들은 다 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장 있죠. 뭐 고추장 이런 것들이 다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넣으면 되는데 뭐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간장이 아니면 고추장.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고추장. 그냥 짭짤하게 하고 싶으면 간장을 넣는 거고요. 이제 간 다음에 설은 뭘까요? 설은 설탕입니다. 설탕. 달콤한 맛이 있어야 음식은 맛있다고 느껴지죠. 설탕 좀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간설파. 파는 뭐죠? 파는 그냥 파예요. 그 채소, 초록색 채소 있잖아요. 그 긴 채소. 그거를 파라고 하는데 파가 또 들어가고요. 간설파, 마는 뭘까요? 마는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 한국인들이 마늘 진짜 좋아하잖아요. 뭐 김치 이런 데도 마늘 맛이 되게 많이 나고 한식을 먹으면 거의 다 마늘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기본이 되는 양념에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도 있습니다. 간설파마, 깨는 깨인데 이거는 영어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세서미? 엄청 작은 씨앗 같은 건데 먹으면 진짜 고소한 그 씨앗 있잖아요. 그걸 깨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설파마, 깨. 그 다음에 후는 뭘까요? 후는 후추입니다. 후추. 페퍼. 후추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참은 참기름인데요. 참기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서미의 오일이에요. 참기름은 진짜 맛있는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좀 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파스타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 이런 거 할 때 뭐 올리브유나 그런 일반 쿠킹 오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요리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트러플 오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리에 살짝 향이랑 맛을 그 에센스처럼 탁 쳐주는 거예요. 그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 진짜 맛있는 오일인데 다들 그 맛을 아실까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장, 설탕, 파, 마늘, 깨, 후추, 참기름 여기까지가 한국의 그 기본 양념 재료들이고요. 얘의 비율이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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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그러니까 장만 2스푼, 나머지는 다 1스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식이든 만들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물을 얼마나 더 넣는지, 뭐 덜 넣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달게 할 건지, 얼마나 더 맵게 할 건지 그런 것들만 좀 조절을 하면 되고 기본은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한식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불고기 같은 것도 그 간장을 사용한 이 간설파마 깨우참 소스로 만든 그 고기 볶음이고요. 뭐 잡채 같은 것도 똑같은 그 간장 베이스로 요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고추장을 사용하면은 떡볶이 같은 것도 다 이 재료로 만듭니다. 뭐 닭갈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 요리사 분들의 노하우에 따라서 뭐 카레가루를 넣기도 하고 뭐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양념 기본 공식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잠깐 얘기했던 한국의 양념, 한국의 소스,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콩을 베이스로 만든 그 페이스트 같은 거고요. 오늘 얘기할 장은 총 3종류입니다. 3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간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추장, 아까 얘기했던 것들. 세 번째는 된장이에요. 간장, 고추장, 된장. 이 세 가지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간장은 약간 커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갈색 소스 있잖아요. 물 같은 소스가 간장이고요. 그리고 그 된장은 여러분 된장찌개 같은 거 드셔보셨을까요? 살짝 간장보다는 색깔이 밝아요. 그렇지만 좀 더 꾸덕꾸덕하고 thick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게 된장입니다. 좀 더 이렇게 무거워요. 그 질감이, 텍스처가. 그리고 세 번째가 고추장인데 이거는 그 빨간 소스 아실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그 한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비빔밥 나오잖아요. 그 비빔밥이랑 같이 주는 소스가 고추장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모든 장들이 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콩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콩이 어떻게 이 소스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짝 이야기해 보면 먼저 콩을 그냥 그대로 소스로 만들 수는 없고 이 콩을 물에 좀 담궈 놔요. 담궈 놓으면 딱딱한 콩이 그 물을 좀 먹어요.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이렇게 커지겠죠? 그거를 콩을 물에 불린다라고 하는데 콩을 물에 좀 불려놔요. 그러면 이 분 콩을 이렇게 네모난 틀에 넣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블럭으로 만들어요. 이 블럭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좀 건조시킵니다. 바람을 이렇게 좀 맞게 해서 말려요. 우리 세탁기 돌리고 세탁한 다음에 세탁 그 옷을 널잖아요. 빨래를 널잖아요. 그러면 옷이 말라요. 그것처럼 이 콩 블럭도 끈으로 묶어서 좀 말려 놓습니다. 그렇게 좀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건조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발효가 됩니다. 발효. 치즈 같은 것도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콩도 말리면서 건조가 되면서 발효가 돼요. 이 네모 블럭을 메주라고 부르는데 이 메주로 아까 얘기했던 장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메주, 이 블럭은 그냥 그대로 먹지는 않고 보통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네모 블럭이 만들어졌어요. 메주가 만들어졌어요.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 놔요. 소금이 들어있는 물에 담궈 놓고 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두고 놔둡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발효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소금, 메주는 그냥 그대로는 별로 짠맛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이 메주가 그 소금물을 마시겠죠? 그 과정을 좀 한 40-50일 정도 두면은 이제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소금물이랑 그 메주가 담겨있던 병을 열어보면 그 메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도 좀 그 메주 색깔을 받아가지고 좀 갈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거기 메주를 건져냅니다. 소금물에 불려놓은 그 메주 있잖아요. 그 메주만 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든 게 된장입니다. 그게 된장이고 그 메주를 건져내고 남은 물 있죠. 소금물. 약간 색깔도 갈색으로 변한 그 물이 간장인데 이 물을 살짝 끓이면 간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된장이랑 간장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추장은 어떻게 하냐? 고추장은 이거보다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주도 이렇게 약간 파우더로 만듭니다. 메주 가루랑 그리고 고춧가루. 그러니까 매콤해야 되니까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꿀이랑 비슷한 그 달콤한데 찐득찐득한 액체가 있어요. 그걸 조청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소스로 만들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 그러니까 뭐 간장 아니면 된장 이거는 먹으면 짠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기는 힘든데 고추장은 매콤하고 달콤하니까 그냥 이 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이 고추장에 뭐 야채나 아니면 해물
같은 걸 찍어 먹기도 하고요. 뭐 오징어나 그 말린 멸치 같은 걸 찍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밥에 비벼 먹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이 소스가 맛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고추장입니다. 이렇게 된장, 간장, 고추장까지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 또 아는 장 없으세요? 또 유명한 게 쌈장 있잖아요. 쌈장은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주는 그 소스예요. 이게 쌈장인데, 쌈장은 방금 얘기했던 고추장이랑 된장을 섞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더 맛있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섞어보는 거죠. 맥주랑 소주 섞듯이, 콜라, 사이다 섞어보듯이 섞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쌈장입니다.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소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있죠. 초장 있어요. 초장은 해산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 빨간 소스예요. 회 먹으면 나오는 소스인데, 이거는 고추장에 식초를 더한 겁니다. 그 유럽 같은 곳에서도 해산물을 레몬 뿌려서 먹잖아요. 살짝 그 비린내도 잡아주고 상큼하니까 더 그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식초 그리고 고추장 살짝 매콤한 걸 해가지고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또 초고추장 아니면 초장이라고 부르는 소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가 한국의 소스 장들이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먹었던 한식, 뭐 떡볶이나 아니면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그런 소스를 썼겠구나 하는 생각 좀 들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가서 음식을 먹게 될 때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좀 음식이 맵네? 그리고 빨갛네? 고추장 썼나 보다. 아까 그 장설파마 깨후참 그 재료로 해가지고 고추장 해가지고 만들었나 보다. 이런 게 좀 보일 거고, 뭐 찜닭 이런 요리가 있는데 안 드셔보셨으면 드셔보세요. 맛있는 닭 요리인데 그런 것도 먹어보면 소스가 갈색이네? 그리고 그렇게 맵지 않네?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간장을 사용해서 만든 거구나 하는 게 이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괜찮나요, 여러분? 한식이랑 조금은 더 친해진 느낌 드실까요? 들어보시고 저는 이런 그 장이 맛있었어요 라거나 아니면 아직 안 먹어봤다 하면은 이런 음식, 뭐 이런 소스, 이런 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하는 게 생겼다 하는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양념 그리고 한국의 소스죠. 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안에서 좀 재밌을 것 같았던 포인트, 양념 그리고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 많이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음식 재료들에 대한 거나 한식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앞으로 또 그 관련 있는 주제들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가 재밌었으면 꼭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시즌2잖아요. 이번이 흑백요리사. 시즌2가 나올 때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시즌1보다 재밌는 시즌2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까? 괜히 그 좋았던 프로그램 망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즌 1보다 2가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1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2에서는 좀 더 보완이 돼서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시즌 2에는 특히나 한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요리들도 많이 나오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주제 가지고 에피소드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다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